쇼이구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비치 푸친 동지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자기네가 이겼다고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북한.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2시간가량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1위와 7위는 제 옆에 고용환 원장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부터 하나하나 얘기할 텐데 육성연설, 김정은의 육성연설은 없었는데 이게 쭉 보니까 김정은의 오른쪽에 러시아, 왼쪽에 중국, 이렇게 중러를 같이 열병식을 참관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라면서요? 정말 이례적이고 이 세 나라가 남침을 한 바로 그 주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70년 전에. 70년 전에. 그가 우측에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서고 이용중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 부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국회 부의장인데 사실 공산국가에서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회라는 건 거의 우리보다는 수준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중국 측 대표단 격은 많이 낮아졌고 러시아 측은 격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 처음이라면서요? 이렇게 이게 김정은 들어서 처음이고 이런 모습이 이전에 80년대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간단치 않을 텐데 특히 아까 고 원장께서 러시아의 대표단 인사의 격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김정은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무기 소개하는 것도 보니까 러시아 관련 인사들은 직접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러시아 무장 장비 2023이라는 그런 전시회를 열었는데 여기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러시아 국방장관한테 북한산 무기들의 성능을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경축 공연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 연회도 같이 참가하고 어쨌든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러게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이제 만났을 때 이제 푸친 대통령의 어쨌든 친서를 받았고 이제 둘 국방장관 사이의 회담이 뭐가 좀 특이한가면 북한 측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재판에 전적인 지지를 작전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고 쇼이구 국방장관 말이 조금 더 강력한데 조선인민군은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이다 이렇게 서로 추어 올리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 3시에 공개된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 영상입니다. 사실 보면 볼수록 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는데 김정은이 직접 통역을 중간에 끼고 대동하고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이런저런 얘기, 중국 대표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모습도 잠깐 포착이 됐어요. 지금 보면 여러 편집 기술까지 좀 동원해서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무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화면에 좀 나올 텐데 지금 과거 김일성의 모습도 좀 있고 핵어뢰를 북한이 공개했어요. 핵어뢰를 저렇게 아주 만천하에 공개를 했는데 저게 이제 북한은 저것을 해일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러시아에서 만든 포세이돈이라는 핵어뢰를 아마 모방해서 저런 어뢰를 만든 것 같은데 올해 3월 21일 날, 3월 25일 날, 4월 4일 날 저 시험 탄두를 폭발을 시켜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저게 지금 나오는 저 아주 괴물 같은 핵어뢰인데 저게 1000km를 74시간, 75시간 동안을 물에서 운동을 하다가 시험 폭발물이 제정된 장소에서 제대로 폭발을 했다. 북한이 발표를 한 저거를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번에 핵어뢰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올해 초에 수중 시험 발사도 했었잖아요. 저 핵어뢰를. 그만큼 본인들이 이제 실제로 전략 배치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고요. 저렇게 공개를 한 거 보면 이제 실전 배치를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고 저것을 이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지금 핵어뢰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북한이 찍어서 보내는 송출한 영상인데 저런 것들을 이제 뭐 부산항이나 진해항이나 우리 해군기지 앞에서
폭발을 시켜서 우리를 뭐 어떻게 경멸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 4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규모가 상당하네. 엄청 크네요, 저거. 저런 괴물 같은 오래가 1000km를 70몇 시간 동안 수중 비행을 했다는 거 보면 크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뉴스탑10에서도 이른바 뭐 짝퉁 글로벌 호크, 뭐 짝퉁 리퍼라고 해서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자산 무기를 그대로 베낀 것 같은 거를 러시아에 소개했다, 이걸 전해드렸는데 그 전략자산들, 북한이 자랑하는 것도 또 고스란히 또 열병식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 ICBM 화성 17, 18이 나왔고 여기 지금 왼쪽 보이시는 것이 이제 리퍼를 닮은, 저거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것을 달고 이제 지상 공격을 하는 하늘에서 그런, 땅으로 하는 거잖아요. 무인 공격기고요. 왜 저 오른쪽에 나왔던 건 글로벌 호크 같은, 저 지금 나오는 게 글로벌 호크 같은 건 정찰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리퍼고요. 그렇죠. 예, 올해 정찰 위성을 북한이 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 당시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예. 망원경 수준의 그 렌즈를 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안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호크나 리퍼 같은 수준의 모든 장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신용을 내서 뭔가 만들어내긴 한 것 같습니다. 저거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박사님도 깜짝 놀라셨죠, 저거. 저 깜짝 놀랐고, 저게 아마 서울 상공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저걸 글로벌 호크라 그러지 북한산 무인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대동강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보면 북한이 원래 공군력이 참 약하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본인들도 이제 이 정도 만들 수 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양 시내를 저렇게 쭉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자신만만하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라는 걸 아마 북한 주민들하고 아마 저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KF-21도 그렇고 FA-50 공격기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 호크 같은 거는 아직도 만들질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예. 우리 군은. 근데 북한이 사실 전투기 엔진도 못 만드는데 저 글로벌 호크 같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좀 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다 했네요. 뭐 베끼다는 논란도 있지만 저렇게 뭐 글로벌 호크나 뭐 리퍼 같은 북한판 전략자산과 함께 핵 어뢰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